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영호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대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거를 약간 보강해 드리고 핸들 쏠림과 또 핸들 떨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인, 토아웃, 토제로 좀 많이 들었답니다. 어제 제 방송을 통해서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토인이 뭔지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거를 혼돈스러워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돈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이거를 보강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를 더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토인이죠. 어제 아마 이런 영상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검정색으로 된 타이어 그림 있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앞바퀴 모두 또 뒷바퀴 모두가 직진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바퀴가 11자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표현하면 토우 제로라고 하는데요. 토우 제로는 뭘 얘기하냐면 앞바퀴의 토우 제로 또 뒷바퀴의 토우 제로가 됩니다. 이 자동차는 토우 제로인 자동차로서 지극히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휠 얼라이먼트 정렬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토우인에 대한 자동차가 무엇을 말하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토우인 왼쪽에서 11자인 자동차의 바퀴의 정렬 상태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앞쪽이 좁게 자를 이용합니다. 토우인을 측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렇게 가령 타이어의 중앙이든 옆이든 간에 대부분은 타이어의 중앙에다가 댑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토인바 측정용 계측기를 이용됩니다. 대고 여기서 나오는 수치 자 앞바퀴의 좌측과 우측의 거리가 가령 1200 이렇게 1200mm다. 뒤쪽에 있는 거 여기서 잰 거리가 똑같이 1200mm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자동차는 토우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토우 제로.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 토우인은 뭐냐? 여기서 토인을 쟀습니다. 토인바 계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뒷바퀴의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인바 잽니다. 그랬더니 앞쪽에서 1200이 나왔었죠. 여기서 1200mm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앞쪽이 안쪽으로 모아졌다. 이걸 토인 이렇게 된 거. 그리고 토아웃은 앞쪽이 뒤쪽 타이어보다 이쪽보다 앞쪽이 거리가 멀어졌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토우 아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토인과 토우 아웃, 토우 제로 이 자동차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토인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특징, 또 토우 아웃을 사용하는 특징, 토우 제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의 특징. 여러분의 자동차가 토우인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토우인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토우 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토우 아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비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핸들과 연결된 타이로드라는 거 있어요. 타이로드 이렇게 여기다가 쭉 뽑아서 핸들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타이로드 엔드라고 합니다. 양쪽에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토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토우 아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우 제로도 가능하고요. 사용해 보니까 나는 이런 게 불편하더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님께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정비사님이 휠 얼라이먼트를 봐줄 겁니다. 그럼 휠 얼라이먼트를 볼 때 현재 값을 측정해 보고 잘못됐으면, 예를 들어서 앞바퀴는 토우인이 맞는데 편차가 생기는 토우인. 자,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우측 바퀴는 똑바로 되어 있고 왼쪽 바퀴는 토우인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토우인 값을 측정한 결과 어떤 상태가 왔냐면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우 기준은 20mm다. 이렇게 가령 20mm다 라고 했을 때 비록 틀어져 있을 망정 20mm 범위 내에 들어가면 토우가 맞는데요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mm가 맞든 뭐 10mm가 맞든 중요한 거는 이 각도가, 바퀴가 꺾어져 있는 각도가 같은 방향으로 꺾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mm를 만들더라도 가령 이렇게 보세요. 앞쪽에 타이어가 이쪽 바퀴는 11자 이렇게 있었죠. 일자. 그리고 얘는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얘가 같은 방향 이렇게 가고 얘를 좀 더 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론은 동일한 각 상태에서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틀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라고 판정해 버리는 그런 정비의 경우가 간혹 발견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어져서 기준값 속에 들어갔다 할 때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핸들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쏠림이 있으면 내 자동차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토우 값을 측정하니까 정상이었습니다. 뭐 셋백을 측정했더니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각도상에서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보란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동차가 거리를 다시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또다시 핸들 쏠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면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쾌적한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토인 값이 기준이다, 토 아웃 값이 기준이다를 떠나서 동일한 바퀴의 각도를 잡아주라. 그렇게 하면 약간의 기준값을 벗어나더라도 또는 기준값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도 문제 없다. 다만 그런 경우는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타이어의 마모가 내측으로 마모되느냐 외측으로 마모되느냐, 이거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비사님한테 매일 가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서 정비사님과 대화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강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 원인은 뭐 휠 바란스도 있고 얼라이먼스도 있고 타이어 공기압의 양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행하는 패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주로 좌회전만 한다, 어떤 분은 유턴을 많이 한다, 또 어떤 분은 우회전을 많이 한다. 이런 비례에 따라서 타이어의 마모량이 바뀝니다. 곧 자동차는 여러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의 타이어가, 가령 앞쪽 타이어가 양쪽 다 안쪽으로 내측으로 마모되더라 라고 하는 경우는 혹시 토우인 상태가 아니라 토우 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굴러가면서 안쪽으로 마모될 조건 속에서 운행하는 건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가 노후돼서 차체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면 이렇게 캠버라고 하는 건데 캠버 값이 변하면서 마이너스 캠버가 되면 타이어가 안쪽으로 내측으로 마모됩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해주는 정비사님과 함께 토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고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량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자동차 관리의 방법입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토우 인, 토우 아웃, 또 토우 제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이 붙는지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의 자동차 관리가 최소의 정비비로
롱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동차 참 재미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기 전에 뒷바퀴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을 드린 것이 주로 전륜이었죠. 전륜에 의한 토인, 토아웃, 토제로였죠. 그러면 후륜에서는 적용 안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후륜에서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토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도 토제로입니다. 얘도 토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쪽 거 네 번째 거는 토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 다섯 번째 자동차는 타이어가 뒷바퀴 타이어가 토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죠.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서 토인 상태.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는 토아웃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바퀴의 토인과 토아웃에 의해서 핸들의 조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동차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 네 번째 자동차를 보죠. 네 번째 자동차는 앞바퀴도 토아웃, 뒷바퀴도 토아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령 좌회전을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을 때 자동차의 이동이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핸들을 많이 꺾은 것처럼 된다. 그래서 오버 스티어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뒷바퀴에서도 토인과 토아웃, 토제로에 세팅을 한다. 자동차의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패턴에 따라서 토아웃을 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뒷바퀴에 토인을 토아웃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두 가지 다 토인이든 토아웃이든 이것을 토제로의 자동차로 만들어야 자동차 주행할 때 문제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스펙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 기호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권영우 TV를 오신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자동차의 원리를 알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휠 얼라이먼트로 갑니다. 휠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는 아시겠죠? 바퀴의 정렬, 이걸 얘기합니다. 전륜 바퀴의 정렬 또는 후륜 바퀴의 정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검정색 타이어로 되어 있는 거는 휠 얼라이먼트가 모두가 제로입니다. 전륜의 토우 제로, 후륜의 토우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는 전륜은 토인, 그 다음에 후륜도 토인이죠. 토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신다면 이 자동차의 패턴, 운행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가령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얘는 토인 상태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전륜과 후륜 모두가 토인 세팅이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륜은 토아웃, 후륜은 토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전륜은 토인인데 후륜은 토아웃으로 생산돼서 출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행 속도와 자동차의 무게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고요. 도시형 자동차냐 고속도로형 자동차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운행하는 지역이 나는 고속도로를 탄다, 나는 시내만 탄다, 나는 시골길만 탄다, 이런 등등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류에 맞게 휠 얼라이먼트는 세팅 또는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만일에 이 토아웃이나 토인, 뭐 전륜이든 후륜이든 간에 이것이 조정값이 여러분들의 운행하는 패턴과 안 맞으면 타이어의 외측 마모, 내측 마모로 이루어집니다. 틀어졌다, 기준값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자동차 중에서 이전에 타던 자동차는 괜찮았는데 이 자동차는 지금 내가 다니는 코스에서 운행을 해보면 늘 내측으로 마모됩니다. 또는 외측으로 마모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사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를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들이 볼 때 이거는 뭐 기준값이 맞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측 마모되거나 외측 마모되는 현상을 좀 없게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건의하세요. 아니면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서 출고를 시켜야 내측이나 외측 마모가 없는가, 곧 편마모 현상이 없는가, 이거를 헤아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인, 토제로, 토아웃 이런 개념,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의 개념,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는 늘 공학에 의해서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 공학에 의해서 고장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찾은 고장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스펙대로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니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곧 여러분의 선택을 정비사님께 얘기했을 때 정비사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